네,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한된 시간 속에서 두 개의 이슈 분석 및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후장 관심주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현상 차장과 티키타카식 토크를 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슈들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이슈 중에서 첫 번째 이슈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이슈, 파운드리 세계 압도적 1위 사업자인 TSMC 올해 30조 전후의 설비 투자가 기대됩니다. 자, 파운드리 업황이 너무나도 좋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니까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TSMC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 어떤 의도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그런 수혜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박현상 차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TSMC가 30조 투자에 대한 계획이 주말에 나온 상황인데요.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일단 그 TSMC 비메모리 쪽, 위탁 생산 쪽 점유율이 한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업체 삼성전자가 18% 정도 이거를 계속 추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침 뉴스 살펴보시면 지난주까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갤럭시 S21이 나오게 되는데 모바일 AP 쪽에 대한 부분도 공급난이 현실화된 상황이에요. 그럼 삼성전자 측에서는 계속 반도체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들이 지금 위탁 생산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 빨리 지금 위탁 생산을 통해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에 대한 부분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지난주에 회자됐었던 인텔에 대한 위탁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소멸된 상황인데 지금 파기환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돼서 지금 TSMC가 30조 투자를 하게 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마 몇 년 전에 오스틴 공장, 미국 오스틴에 부지를 사고 나서 지금 계속 투자 발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정도부터 추후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주 일단 유효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대표적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는 알고 계실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5,300억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충북 음성 공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재무적으로 가동이 가능한지를 좀 조율해보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파운드리 전성시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리아 밸류체인 같은 경우가 전성시대를 맞이해서 점프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약간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풀리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기타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세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현상 차장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 올해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해봐야 10조도 엄청난 돈이에요. 10조 이상 투자할 것 같은데 지금 TSMC가 30조 전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지금 TSMC와의 어떤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TSMC가 지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거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램 업황 르네상스 시대 진입 시 최대 수혜주는 맞지만 아직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렇다 할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 확보 뉴스도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DB하이텍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주 배정 유증이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한 7%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DB하이텍이 비메모리 쪽에서 항상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가 기울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D램 업황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추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추가 업사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진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차피 올해 실적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만약에 그 오스틴 공장 증설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될 때는 분명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후공정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 테스나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막상 그런 추가 증설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실은 물론 나올 수 있고요. 주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오르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매매를 해본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밑에서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오히려 장비주 땅 같은 경우는 퍼가 7배, 8배밖에 되지 않은 저평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종목들을 같이 셀렉션을 하신다면은 시장에서 매매하실 때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의 업황의 어떤 호전은 지속될 것이다. 현재 진행 경기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TSMC는 그 몰려드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분야는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TSMC의 어떤 점유율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평택과 오스틴 등지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이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해외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에 투자 심리 개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내 대응 전략은 자, 셀트리온 투자 심리가 오늘은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요. 뭐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뭐 갑론을 박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임상 이상은 성공한 거고 나름대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패밀리에 대한 박현상 차장만의 관점이 궁금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박현상 차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까지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현장에서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받다 보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생각하신 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아마 지난주 13일 같은 경우에 발표가 있었고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 주가를 그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좀 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슈적인 부분, 어떤 이벤트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6,600억대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성장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슈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레키로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1월 달에서 2월 달 지금 정도 시기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2분기 내에 승인과 수출이 나오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바라볼 때 기업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주 같은 부분은 아예 밸류에이션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그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추가가 된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새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회사를 투자할 때 이슈 플레이 하면서 사타 팔았다 할 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고성장의 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꾸준하게 들고 가신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단 치료제 관련주 혹은 백신 관련주에서 봤을 때는 1분기 때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로 좀 기억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치료제라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CMR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CMR 관련주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ST팜이랑 바이넥스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CMO 관련주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CMO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름폭이 적고 바닥권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ST팜이랑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로 좀 매매를 좀 하신다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아침에 좀 나쁘지 않았는데 셀트리온스키 조금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일단 투심이 안 좋을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뚫리지 않은 종목들 밑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일단 지금 입장에서 바이오주 매매하실 때는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식약처 조건부 품목 승인 가능성이 지금 현재 차고 넘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긴급 사용 신청 및 승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램시마 SC, 투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몸통 재료, 이 구조적인 그 성장 스토리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좀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뭐 치료제 및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뭐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해갖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네스 같은 기업 알려주셨고요. 또 ST팜은 뭐 RNA 치료제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또 이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멋진 설비를 이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박현산 차장이 준비하신 오후장에 시청자분들이 가까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관심주를 좀 예, 지금 현재 지금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일단 요즘만큼 종목을 뽑기가 어려운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이슈가 붙기만 하면 한꺼번에 주가가 아침에 상승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 종목 매매할 만 하겠다 싶으면은 그 종목이 이미 10% 이상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인트로 같은 경우 서두 들어올 것 같은 경우 제 파운드리 관련주 장비주도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막상 해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게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말고 올해 그 어떻게 보면 주도 테마로 좀 생각되는 부분이 미디어 엔터 쪽이거든요. 그 중에서 DNC 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DNC 미디어 우리 아시다시피 일단 엔터 콘텐츠 쪽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린 논리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3,200포인트 넘어섰다가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 오르지 않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라인 망가라든지 피코마 같은 경우 영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 같은 경우는 피코만의 한국 시장 그 작품 비중이 5%밖에 되지 않는데 막상 이거를 거래한 거래 비중을 봤을 때는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 2017년도부터 카카오 페이지를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랑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슈도 갖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 아시다시피 1분기 내에 아마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같이 레벨업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참고로 작가 수 같은 경우 629명 정도 되고 작품 수가 1258편이에요. 그럼 국내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최대 규모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차트가 많이 솟지 않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나혼랩이라 그러는데요. 나 혼자만의 레벨업이라는 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대작 컨텐츠로서 확인이 됐었는데 추가적인 대작 컨텐츠가 2021년도 현재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오게 되면 차트는 이미 솟아서 크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 내 같은 경우는 웹툰에 대한 망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리지널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익이 높은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시장 커지는 것과 함께 카카오 페이지 그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대만이라든지 중국, 태국, 미국까지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툰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있는 종목을 눌릴 때 매수하자는 논리로 봤을 때 지금 DNC 미디어는 유효하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제시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아시아 웹툰 시장 성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 페이지고 카카오 페이지랑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DNC 미디어를 오후장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